이번 장은 이제 함수의 인수와 반환값에서 인수 아규먼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매개 변수라고도 합니다. 파라메터라고도 쓰는데 저는 아마 파라메터, 매개 변수를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로 호출하는 함수로 값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가인수와 실인수가 있는데 우리가 함수라는 거를 사용하게 되면 뭐 수학에서도 여러분들이 함수를 많이 이렇게 뭐 좋게 보셨죠. 함수라는 거 계산할 때 이제 쓰는데 함수라는 걸 쓸 때 이게 외부와 이제 상호작용하려면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다 상호작용하고 계시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상호작용하려면 당연히 들어오는 값 인풋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인풋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아웃풋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아웃풋이 있어야지. 이 두 개가 있어야 우리는 어떤 상호작용하는 용도로 쓸 수 있어요. 물론 인풋이 없어도 상호작용할 수 있을 거고요. 아웃풋만 가지고요. 아웃풋이 없어도 인풋만 가지고도 상호작용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둘 다 없어도 뭐 자체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둘 다 없으면 거의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값의 변화가 없이 일률적으로 행동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두 개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상호작용하는데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라고 하면 인풋을 얘기해요. 인풋. 아까 인풋을 얘기하는데요. 그 인풋에서 그 가인수 혹은 형식 매개변수라고 하는 거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인수라고 하고요. 실인수 혹은 실매개변수에서 함수를 뭐 호출할 때 쓰는데 용어는 그냥 이렇게 두 개가 있지만 그냥 아까 우리 정의할 때 정의나 선언할 때 정의죠. 정의가 더 맞겠네요. 인트 한 다음에 여기다가 A, 인트 B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요거를 그냥 가인수, 형식 매개변수를 요렇게 쓰는 거. 요게 이제 매개 변수고요. 그 다음에 add라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했죠. 아까 30, 20이었는데 그냥 10, 30으로 할게요. 요렇게 쓰는 것들을 우리는 실인수, 실매개 변수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은 1대1로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호출 시 가인수와 실인수는 1대1로 대응돼야 되는데 1대1로 매칭되지 않으면 100% 에러가 발생합니다. 프린트F는 조금 예외적인 게 있어요.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가르쳐 드리고요. 어쨌든 100% 매칭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개변수의 자료형도 일치해야 된대요. 만약 여기가 일치하지 않다면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던 형변환,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형변환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면 인수를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인데요. 우리 앞에서 했던 코드예요. 위에 당연히 선언이 있겠죠. 그건 이제 무시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때 개수가 어떻죠? 하나, 두 개, 콤마 기준으로 구분하면 되겠죠. 하나, 두 개, 개수가 동일해요. 그 다음에 자료형은요. A라는 애는 인트형, B라는 애도 인트형, 그 다음에 X라는 애는 Y는 인트형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료형과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함수로 행위를 할 때 그쪽에다가 보내주는 인풋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환 값인데요. 이번에는 리턴 값이에요. 우리가 리턴 많이 사용했었어요. 메인 함수에서 맨날 리턴 제로를 많이 했었는데 한번 오늘 리턴을 배우면서 이제 리턴의 정확한 의미를 한번 알아봅시다. 함수는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서 실행한 곳을 넘겨줄 수 있다. 실행한 결과를 넘겨줄 수 있다는데 뭐 넘겨준다라고 하기도 되지만 돌려준다라는 얘기가 좀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나를 호출했던 애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 원형을 선언과 정의해서 함수 이름 앞에 붙는 자료형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int 이렇게 메인이라고 썼다면 요 int라는 애가 돌려주는 형의 자료형이 됩니다. 얘는 어떤 변수는 쓰지 않고요. 리턴에서 그냥 바로 그냥 값을 써버리면 그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반환 값의 자료형만 의미하고 어떤 변수는 쓰지 않고
그다음에 리턴하는 애가 이렇게 보내집니다. 그래서 반환값이 없을 때는 보이드. 여러분들 메인에서 보이드 쓴 적 있을 거예요. 그때 보이드를 쓰게 되면 리턴을 요거 리턴을 안 써도 되고요. 리턴을 안 써도 되고 보이드가 아닌 뭐 더블을 쓸 수도 있고 이제 여러분들 왜 인트를 쓰는 거 그냥 인트는 기본이기 때문에 인트를 쓰는 거지. 플러스 써도 되고 더블을 써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이에요. 어쨌든 내가 돌려주고 싶은 애들의 형식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돌려줄 게 없다면 보이드를 쓰면 될 거예요. 그리고 꼭 굳이 보이드를 써야 되는 함수가 나타난다면 어떤 시그널, 신호 정도를 알려주는 성공했으면 true, 실패했으면 false 뭐 이런 형태의 성공과 실패를 나타내는 그런 용도로 시그널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함수 중에는 이제 printf 같은데 우리가 printf를 뭐 받질 않아서 그렇지 성공과 실패를 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공과 실패 이런 신호 같은 걸 알려주는 용도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어쨌든 값이 돌려주는 게 기본이겠죠. 일단은요. 그래서 p 호출 함수에 2개 이상의 값이 동시에 호출 함수에게 반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면 아까 인수는 여러 개를 이렇게 넣을 수 있었어요. 여러 개를. 그렇죠? 메인이라고 하면 여기에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는데 한 번 호출에 반환값을 돌려줄 수 있는 건 한 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개 이상은 동시에 돌려줄 수가 없어요. 한 개밖에 안 되니까 아주 조금 골치가 좀 아픈 상황이에요. 우리가 어쨌든 돌려주는 건 한 개다. 그러면 우리가 요걸 이용해서 잘 활용해야겠죠. 돌려주는 건 한 개고 들어오는 거는 여러 개가 들어오지만 요거를 받아서 어떤 결과를 만든 다음에 행위를 돌려주는 건 한 개만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의 정의에서는 리턴은 함수 정의에서 리턴은 현재 실행하고 있는 함수의 실행이 끝나고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복귀하면서 반환값을 이제 호출한 함수로 이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반환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턴은 반환값 요렇게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요거는 이제 가로를 넣어서 이제 반환식이라고 하는데 굳이 가로를 안 넣고 요렇게 사용하는 가로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반환값이 없는데 리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죠? 보이드죠. 보이드는 반환이 없는데 리턴을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중간에 이 함수를 종료시키고 싶어요. 그럴 때 쓸 때는 요런 식으로 써요. 반환값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일 때 사용하는 거고 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현재 반환값에 대해서 이제 코드로 한번 보시면요. 반환값은 아까 이제 인자 이렇게 호출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죠. 요게 이제 있는데 여기서 인트형을 내가 반환하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여기서 인트형을 선언했고요. 코드 내려와서 이제 쭉쭉쭉쭉 기능이 다 돌고 난 다음에 우리 아까 그 디버깅 모드로 다 해봤죠. 그래서 여기 썸값이 만들어지고 나면 얘를 어디로 보내죠? 쭉 같은 자료형에 있는 이쪽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대입연산자가 있으니까 함수도 우리가 연산이랑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그 수학에서도 연산이잖아요. 그 대입연산자가 있어서 이 대입연산자가 이쪽으로 값을 넣어줘서 결과가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PT를 한 장 넘기면 반응은 이 예제인데 한번 돌려볼까요? 돌려는 봐야겠죠. 그래도 그래서 저는 아까 그냥 사용했던 그 예제에다가 그대로 프로젝트에다가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고 좀 줄일까요? 네. 코드를 한번 보시면 이번에는 더하기와 곱하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더하기는 아까 이제 반환값도 있고 인자가 2개. 그 다음에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인자는 2개인데 보이드예요. 돌려줄 게 없어요. 그래서 코드를 그냥 우리가 눈으로 쭉 따라가 보면 여기서 처음에는 더해서 여기서 프린트 F로 출력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값을 받아오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함수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리절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돌려주는 게 없어요. 돌려주는 게 없으니까 가보면
요렇게 해서 그 결과값을 그냥 여기서 출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printf 값을 이용해가지고 값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화면에 출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에는 여러분들은 한번 디버깅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결과가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얘는 당연히 더하기를 이용해서 했던 거고, 아래는 곱하기인데 여기서는 리턴 값을 받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값을 행위를 했다. 하나 값을 돌려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겨보면 메인 함수에서 반환값이라고 해가지고 메인 함수의 인수와 반환값 요거를 나가고, 네, 이것도 나가죠.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메인 함수도 사실은 누군가한테 호출을 당하는 거죠. 메인도 누군가한테 호출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컴파일러를 하고 컴파일하면 exe 파일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exe 파일을 지금은 이제 더블 클릭으로 땅땅 클릭하면 얘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컨트롤 F5번으로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 없지만 실제 exe 파일이 만들어지고 얘가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실행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을 했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주체는 OS가 실행을 합니다. OS가 실행을 해. 그러면 이 OS가 실행을 할 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인수도 받을 수도 있고요. 메인 함수도 인수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리턴도 해야 될 거예요. 리턴하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OS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OS가 받아서 뭐예요? 당연히 OS는 관심이 없겠죠. 예. 이렇게 해서 OS는 관심이 없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코딩을 더 잘하게 되면 여러분들 A.exe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B.exe를 만든다고 가정하세요. 두 개는 전혀 다른 프로세스예요. A.exe가 B.exe와 상호작용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한테 인수를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A가 B를 실행시키면서 인수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만들어낸 거를 반환하는 리턴을 할 때 A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게 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인으로 가지고 이 호출하는 것들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우리 CMD에서 해도 되긴 하지만 그냥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하는 거 그렇게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메인 함수도 함수이기 때문에 입력, 인수를 전달받을 수 있고 반환값을 넘겨줄 수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메인 함수로부터 실행된 값을 정상적으로 종료하면 리턴 값을 반환값으로 실행것으로 반환한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 더블 클릭하면 OS다 보니까 반환값이 별로 필요는 없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A라는 프로세스가 B라는 프로세스 이렇게 실행할 때는 그런 것들이 있다. 반환값을 보고 프로그램 정상 실행된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해요. 메인 함수의 마지막에 리턴 제로가 있는데 프로그램 종료 0을 반환하는 거래요.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종료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0이 아닌 것도 반환할 수 있겠죠. 넘겨보면 메인 함수에서 이제 인자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우리 인자를 받으려면 요렇게 써요. 요게 이제 메인 함수의 인자를 받는 기본적인 포맷이고요. 요렇게 받게 되면 요것만 써주면 되게 여러 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죠? 여러분들 이제 조금 어려운 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다? 포인터라는 게 나타납니다. 네. 포인터라는 게 나타났다는 거는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겠어요? 주소를 의미하겠죠. 포인터라는 거 우리 주소. 그래서 요 argc 아규먼트 입력된 인수의 아규먼트에 입력된 인수의 개수를 나타내고요. 그 뒤에 들어와 있는 인수들이 여러 개일 때 배열 형태로 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얘네들이 쭉 정리해서 배열 형태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요 프로젝트는 요거는 저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타이핑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이네요. 아닌가? 한 장을? 그쵸. 예, 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타이핑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 그냥 편집을 하겠습니다. 인트 일반적으로 요 모양을 그대로 다 가져가요. 항상 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시간 나시니까요. 한번 쳐보세요. 네. 그래서 ARG. 요렇게 해서 딱 치는데 실행을 시켜보면요. 메인 함수의 입력이, 실행을 시켜보면요. 메인 함수의 입력 인자의 개수는 1개래요. 근데 보면요. 제가 이렇게 폴더에 쭉 해서 제 실행 파일 exe 딱 하나예요. 인수 0 해가지고 0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얘를 딱 실행시킨 거래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cmd라는 거 여러분들 cmd 검색하면 창이 나오죠? 그냥 이거 이렇게 복사해서 엔터 쳐볼까요? 이렇게 나오네요. 이왕하는 거.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치면 이렇게, 이거 실제 이 폴더에 가면 요 파일이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PPT를 한 장 더 넘겨보면 여기 프로젝트에서 속성을 가래요. 뭐지? 이거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제가 좀 치워볼게요. 구석으로 좀 치운 다음에 아이고. 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의 속성 좀 다르긴 한데 속성을 가보면요. 요런 페이지가 하나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구성해서 디버깅해서 여기서 이걸 써보래요. 도그와 cat. 그래서 아까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 가보면 아까 구성 속성 여기죠. 구성 속성에서 디버깅 여기죠. 디버깅에 이쪽에 명령 인자 도그 cat 요걸 쓴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고 요번에는 단장을 더 넘겨보면요. 요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한번 실행해볼까 이번엔? 방금은 아까 그냥 인자가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컨트롤 F5번으로 실행을 딱 해보니까 디리링 이렇게 나타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인자, 도구와 캣을 넣어주는 거를 한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인자를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리턴 값도 받을 수 있지만 리턴 값을 굳이 받을 필요가 지금 여기서는 다른 프로세서가 아니니까 OS니까. 예.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요 프로젝트는 이제 계속 실행할 때마다 요 인자를 계속 넣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예, 이렇게 해서 다시 원복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하면 예, 요런 식으로 없어져요. 그럼 저기다 놓는 게 실제로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은 되어 있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아까 cnd 창에다가 제가 그냥 이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이렇게 다 쓰는 거를 절대 패스를 친 거예요. 절대 패스. 그쵸? 여기서 절대 패스를 안 치고 싶으면 그냥 cd 한 다음에
아니죠. D 드라이브로 가고, 그 다음에 CD 한 다음에, 요거 지우고, CD하고 이렇게 치면 여기 폴더로 가요. 그 다음에 EX70 이렇게 치면, 이런 식으로 실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폴더에 가면, 우리 여러분들 CMD 명령어 프롬프트 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요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아까 요렇게 치는 거는 제가 패스를 이동해서 EXE를 실행시킨 거고요. 아까 요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를 다 입력하는 거는, 절대 패스를 다 집어넣고, 거기다 실행 EXE를 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개는, 얘는 내가 패스에 와서 실행시키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절대 패스로 실행시키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여드려야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폴더를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폴더를 이동해서 보여드리는 거. 요 exe 파일. 실제로 요 폴더에 가면, 요 폴더에 따라가시면 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아까 아규먼트를 집어넣어야 됐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걸 진짜 많이 쓰는데요. 프로세서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주면요. 띄어쓰기 하나씩 할 때 아규먼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요. 이게 아규먼트가 어떻게 들어가요? 모든 애들이 문자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럼 나름은 저 이거 문자 말고 숫자를 쓰고 싶어요. 10, 20, 10.5 이런 식으로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문자 형태지만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 잘 하셔서 형변환 하셔가지고 숫자로 형변환 하시면 될 거예요. 문자도. 그렇죠? 형변환을 잘 하시면은 이런 것들도 형변환하셔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규먼트든 내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얘는 무한대에 거의 가깝게, 물론 너무 많이 쓰는 건 문제가 좀 있긴 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쓰는 형태로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요. 한번 읽어나 볼까요?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콘솔 창에서 실행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예전에 이쪽에 있었나봐요. 이렇게 여기 디버기를 가면 여기에 이쪽에 있네요. 애니멀이라는 exe 파일이 있는데 여기서 도구와 캣을 넣고 엔터를 치게 되면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보여줬던 인자들, 첫 번째 인수의 값과 두 번째 인자의 값들이 이렇게 쭉쭉쭉 배열 형태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쉬고 다시 수업하겠습니다.